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영상은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공개문제 F-1 레이아웃을 해보겠습니다. F-1은 또 레이아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공개문제를 보고 와이어프레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제명은 주식회사 기능건설입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살펴보면 전체 100%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1340이라는 가운데 정렬 영역이 있습니다. 전체 컨텐츠 영역이 있는 거죠. A, B, C, D 영역에 대한 높이값도 있습니다. 근데 B 영역은 100%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라는 그 컨텐츠가 B 영역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조금 보겠습니다. 콘텐츠에 바로가기가 있고, 아이콘과 텍스트가 포함된 바로가기를 만들려고 하네요. 배너가 있고, 콘텐츠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있네요. 이제 와이어프레임 스케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체를 감싸는 랩이 존재할 겁니다. 그 안에 1340이라는 A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B 슬라이드 영역이 100%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C 영역은 배너와 공지사항 갤러리가 탭이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D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링크죠.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데 B 영역 위에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는 포지션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HTML 문서를 확인하고 HTML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문서 세팅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레이아웃 F-1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오픈할 거고요. F1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서 세팅을 다 이제 외워야죠.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서버 연결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FFF 고쳐주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해서 변경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div 전체를 감싸는 랩을 만들고요. 그 안에 div id 헤더 영역과 그리고 슬라이드 영역과 콘텐츠 영역과 D 영역인 푸터 영역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레이아웃을 CSS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랩이 있고요. 랩 안에는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고요. 우리가 F의 유형은 처음 하기 때문에 영역을 나누고 나서 그 안에 컨텐츠를 넣겠습니다. 컨텐츠 안에 푸터까지 있었습니다. 랩은 전체를 감싸는 역할만 합니다. 100%. 그리고 헤더는 1340에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쵸? 너비는 1340 요 범위가 있었고요. 높이는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값은 100을 넣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F66 넣어서 이 CSS가 잘 적용되는지 체크합니다. 자, 근데 왼쪽에 있잖아요. 가운데 배치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마진 0과 오토가 들어갑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화면의 정 가운데 배치가 되는 것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는 화면의 100%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하이트 값은
350이었습니다. 350 픽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넣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는 6F6 넣겠습니다. 자, 100%이기 때문에 화면에 꽉 차니까 마진 영과 오토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화면에 꽉 차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 부분은 너비는 1340이고요. 높이가 이미지 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00이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 네, 200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비주얼이 300이었단 말이에요. 350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비슷하네요. 350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50, 350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콘텐츠 전체 높이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럼 150, 350이니까 500이 되겠네요. 500.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갑니다. 위드는 네, 요거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헤더를 카피했어요. 위드는 1340이었고요. 하이트는 5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33 넣어서 컬러 조금 진하게 주고요. 자, 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푸터는 하이트가 120이었어요. 120이었고 CCC 넣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기죠. 네, 높이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로고 들어가고요. 이 로고가 사이즈가 지금 지적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 너비와 밑에 있는 너비는 또 다르네요. 그쵸? 그러면 그 옆에 이 너비도 임의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크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헤더에서 로고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 로고의 너비를 1대1로 쓸 거라면 그 치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200으로 잡아있죠. 그래서 200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헤더 영역에 들어갈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div 클래스 로고가 들어갈 거고 그 옆에는 내부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볼까요? 자, 헤더 영역에 로고 그리고 그 옆에는 내부입니다. 위드는 200 픽셀로 할 거고요. 하이트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부분은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이제 할 건데 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1140이 되겠습니다.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캘큐를 쓴다면 100% 빼기 200 픽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계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F6 넣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에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면 같은 색이어서 안 된, 이상하네요. 66F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 영역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폭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폭을 조절해 보면 전체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전체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화면을 줄여보고 폭을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로 스크롤바가 생기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슬라이드는 넘어가고 콘텐츠를 보겠습니다. 콘텐츠는 우리가 전체 너비에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두 개 영역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콘텐츠 div 클래스 C1이 들어가고요. 배너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배너라고 해도 되고요. 그게 배너, 네, 배너가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div
플러스 탭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미 크기는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너 그리고 탭 메뉴가 들어갈 자리 위드는 100%로 넣겠습니다. 하이트는 150 픽셀 넣기로 했고요.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탭 메뉴는 35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CC 넣어서 컬러 변경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150 영역과 350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푸터 영역하고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그냥 여기부터.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B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 영역에 여기에다가 div 클래스 쇼컷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쇼컷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슬라이드 안에 쇼컷이라고 넣겠습니다. 위드는 134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이 정도면은 100 픽셀 보다는 조금 짧겠네요. 80 픽셀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는 80 픽셀 백그라운드는 검정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면 거기 이렇게 밑으로 여기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데 겹치게 이렇게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아래쪽에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속성이 들어갑니다. 그쵸? 포지션 absolute 위치는 레프트 기준으로 50%를 줍니다. 그리고 바텀은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슬라이드 기준이잖아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줍니다. 브라우저 테스트하면 50에 여기 바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왼쪽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운데 배치하는 거 우리 팝업 할 때 많이 쓰죠. 트랜스레이트에 마이너스 50에 0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이너스 50을 주게 되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위로 올수록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지막에 또 체크해 줘야 될 게 우리 이미지들하고 겹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 인덱스를 높은 값을 줍니다. 한 500 정도 아니면 100이나 500 정도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레이트는 마이너스 50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서 나중에 이제 겹쳤을 때 Z 인덱스를 줘도 되지만 미리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푸터 영역을 해보겠습니다. 푸터는 로고랑 전체 감싸는 부분과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서 div 플러스 f 로고 그리고 그 다음에 f 라이트 박스입니다. 그리고 div 플러스 f 메뉴. 근데 여러분들 이거 F자 다 사실 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 위에 로고가 겹칠 일은 없는데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F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 로고 그 다음에 F 라이트가 있고요. F 라이트에는 F 메뉴
그 다음에 F 카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위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200을 잡았어요. 크기가 비슷한가? 네, 조금 작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를 저는 고기를 180 픽셀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하이트는 네, 갖고 와야 되고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이동해 주면 되겠죠. 자, 라이트 부분은 계산을 할 건지 나 계산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CALC 칼크 넣어주고 100%에서 180 픽셀을 알아서 이제 계산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666 주겠습니다. 두 개를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야 양쪽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위아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위드는 100% 부모의 하이트는 60 픽셀 백그라운드 가지고 이제 영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 얘는 333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뉘는 게 보이죠? 자, 전체 100% 화면에서 보면 네, 지금 이렇게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임의로 지정을 하지만 비율 유지해야 되니까요. 네,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가변되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이니까 여러분들이 F 시리즈를 네, 잘 이해해두면 나중에 그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분석이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HTML 이렇게 확인했고요. 랩부터 확인했고요. CSS도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Z인덱스 들어가는 부분 네, 이번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F-1 레이아웃 코딩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코드가 만약에 엉켜서 레이아웃이 완성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마지막 화면 캡처해서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